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네, 여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기나긴 명절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시작으로 떠들썩했던 IPO 진행 가능성에 리플사의 IPO는 올해 불가능할 것이다 언급한 미 변호사의 이야기와 세계 경제 포럼이죠. 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주요 몇 가지 소식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들어가기 앞서 주요 몇 가지 내용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게코의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60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 거래량, 코드 개발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는 2019년의 주요 기술 및 시장 경제, 심리 등의 발전상을 다루는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가장 두드러진 통계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019년에 600%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네, 시장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면에서 꾸준히 상승해 왔고 보고서는 또한 몇 가지 다른 낙관적인 징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44.1% 증가했고 전년 대비 6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70조 800억 원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약 1,900억 달러로 네, 2019년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제 연말의 거래량이 평균 500억 달러 이상 거래되는 등 거의 600% 증가하면서 훨씬 좋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3,500달러에서 13,500달러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1년 동안 95%가 오른 2019년 최고의 실적 자산이죠. 비트코인에 비해 이제 보이시는 대로 골드가 19%, 은이 15.6%, S&P가 29%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2% 하락을 하며 네, XRP 가격은 45%를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죠. 수많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변변치 못한 것이 이제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경우도 각각 38%와 3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코인 개코 측에서 이제 디파이죠. 중앙화 금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최근 투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더리움 기반의 대배 지배를 포함한 디파이의 발전에 많은 보고가 있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디파이의 경우는 시장이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디파이는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은행화하고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암호화폐 성장세를 보았습니다. 2020년 현재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앞으로의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분들이라면 이제 트론과 이더리움 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좋지 못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네, 암호화폐판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에게 저스틴 선과 협력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개발자는 애플 공동 창업자이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대화를 하면서 저스틴 선을 비난하고 트론을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이전에 유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저스틴 선 트론 CEO는 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저스틴 선은 트위터에서 언젠가 트론을 애플처럼 성공시키기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줬다고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선은 앞으로 트론과 워즈니악이 협력할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투자계의 전설 워렌 버핏과의 지나치게 과장된 점심 식사와는 달리 이 식사는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 식사에 대해서 이더리움 개발자는 스티브 워즈니악에게 저스틴 선은 자신과 트론의 홍보를 위해 당신을 이용했다 언급을 하면서 그는 또한 워즈니악에게 트론은 매우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다 언급을 하며 저스틴 선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론의 저스틴 선과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며 이제 발전적인 관계가 되자 했지만, 네, 이더리움 측에서 협력하지 말라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이더리움과 트론의 경우는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관계로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협업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요. 네, 이더리움과 트론 손을 잡는다, 공식 협업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과 이제 서로 2019년 마일스톤 목표치 달성을 축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축하해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삐진 연인 마냥 이렇게 서로 헐뜯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앞으로의 모습을 이더리움과 트론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측이 이제 질투하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골드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골에 관한 소식은 오랜만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리 좋지는 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가 51%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7,167개의 비트코인 골드 상당이라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하드포크 코인인 비트코인 골드가 최근 약 7,167개 또는 72,000달러 상당의 51%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중 지출은 채굴자 한 명이 전체 해시파워의 과반 이상 51%를 독점해 무단으로 블록체인 장부 내용을 조작하는 공격법이죠. 네, 러브조이는 이제 두 경우 모두 코인베이스 거래에서 공격자 블록이 채굴되었다는 점에 주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또한 이중 지출이 공격자의 상대편을 사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러한 공격이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중 지출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것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수십 블록의 순서에 대한 확인 요건이 아직 너무 적어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예산 제약이 상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2018년 5월에도 비트코인 골드는 51% 공격을 당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골드에 관한 공격 소식에 이어서 현재 중국에서 빠르게 디지털 화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미국도 역시나 신경이 무척 쓰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전 외교 고문은 중국 경쟁이 위협적이다, 디지털 화폐 구축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외교 정책 고문이자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팀 모리슨 연구원이 학술지 외교 정책에 이제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화에 대한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는 디지털 화폐가 이제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의 관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디지털 화폐 혁신은 반드시 미국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새롭게 일어난 디지털 화폐 혁명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불확실한 정책 스탠스로 인해서 중요한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또한 중국, 유럽 등 국가들은 달러 그 다음 세대를 겨냥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네, 반면 워싱턴은 이 부분에서 낙후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달러와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달러화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유로화로 경쟁하기보다 디지털 화폐 자체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미국 또한 내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냥 할 게 없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미국 달러의 패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DCEP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국가로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지금 2019년 말부터 미국 내에서도 CBDC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중이다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전이죠. 전 CFTC 의장이었던 지안 카를로는 디지털 달러에 관한 새로운 발언을 했죠.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장점에 대해서 고려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제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CBDC의 경우는 일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죠.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네, 이 CBDC가 이제 암호화폐와 무슨 관련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디지털 화폐의 전신이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인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네, 2020년 발행 예정인 중국의 DCEP 때문이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오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네, 이러한 스탠스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렸었습니다. 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우는데 네, 올해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을 포함한 6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CBDC 발행 및 이용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의 경우는 CBDC 이용 가능성 위원회라는 일본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외에도 스위스 국민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발크 그리고 캐나다 은행을 포함한 6개국의 중앙은행, 돈 국제결제은행도 그러니까 BIS도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조직은 이제 CBDC의 과제나 이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현금은 무가치다 언급한 자가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미국 헤지 펀드인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CEO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권한을 쥔 현재의 법정 통화 시스템에서는 이제 정부가 불안 지폐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남짓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현금은 무가치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한편 디지털 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곳곳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은 현재 통화는 신뢰 중요성이 보다 증대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그 신뢰가 부족하고 현재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또한 현재의 흐름은 금으로의 회귀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한 CFTC 전 위원장에 의한 프로젝트죠. 이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는 다보스 패널에서 지난번 발표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상세 공표를 했습니다. 네, IT 대기업인 이제 엑센추어가 지원하면서 수많은 경제학자, 변호사, 학자, 기술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도입 장단점을 조사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칼리브라 CEO가 리브라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이제 암호화폐 관련 자회사 칼리브라의 CEO 데이비드 마커스는 디지털 통화의 성질에 관계없이 금융결제를 혁신해서 중앙은행이 직면한 통화 문제 및 자국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리브라는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네, 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다보스 회의에서 재차 그 궁극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리브라는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것이 과제다 이해하고 해결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벡트에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벡트의 책임자 아담 화이트는 자사 개발 소비자용 암호화폐 앱에 대해 그 특징을 밝혔는데요. 네, 현재 개발 중인 앱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가치가 있는 자산을 도입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상품, 디지털 증권, 포인트 등도 대상에 해당된다. 이 앱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보스 하면은 이제 리플 IPO에 관한 얘기, 소식을 뺄 수가 없죠. 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에 대해서 12개월 내에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시리즈 C라는 전략 조달 라운드에서 2억 미국 달러는 조달하느라 이제 업계는 이미 IPO 착수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관해서 리플사의 올해 IPO 진행은 어렵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금융 전문 변호사는 리플이 올해 IPO가 어렵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미스키는 리플 XRP가 12개월 내로 IPO를 추진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최고 경영자가 이제 IPO 진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그의 낙관적인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바라본 시선을 언급을 했네요. 네, 이 리플 CEO의 이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식이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PO를 진행하는 것이 XRP 가격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을 모르던 사람들이 리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또한 리플사가 정말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새로이 규제가 잡히게 될 겁니다. 네,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길 만한 일이죠.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IPO를 진행하는 쪽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42포인트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좀 소폭 개선이 된 거죠.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입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0이면 그렇게 높은 지수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15.53%로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3.94%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이 소폭 반등이 아닌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장기적인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